긍정적인 면은 사실은 이제 이혼이라는 것이 나만의 특별한 아주 괴로운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셔서 마음을 많이 끓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저희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하시면 우리 집만 그런 줄 알고 정말 밖에 나가지를 못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 싸우시더라고요. 안 싸우는 집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거울 치료가 되는 것 같은 긍정적인 면이 있기도 하고. 근데 젊은 사람들 아유 저럴 반 나 결혼 안 할래 맞아요. 뭐 근데 이제 이럴까 봐요. 그럴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교사로 삼으면서도 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위로받을 수 아니 뭐 있다는 힘든 말씀이시죠. 분들은 저렇게 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겠구나도 맞아요.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고. 그렇죠. 쉽게 받을 수 없는 전문가의 도움을 그렇지. 받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어떻게 보냐면 부부 갈등이란 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구나. 그리고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좀 뭔가 문제 있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걸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나도 한번 상담도 받아보고 주위의 도움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 어떤 면에서는 좀 갈등 해결하는데 또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가 이혼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한동안은 이혼이 급증한다고 해서 놀랐는데 뭐 최근에는 이혼율이 줄어들었다는 소식도 있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갈등이 줄어든 측면보다는 이제 인구가 줄고 결혼을 조금 덜 하게 되고 네. 또 이게 그래서 사실혼이 많다 보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사건을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이제 이혼한 이후에 아이들을 둘러싼 양육권이나 뭐 이런 다툼이 조금 더 이제 자녀를 조금 낳다 보니까 서로 양육권을 좀 치열하게 다투는 면이 있고 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을 둘러싼 자녀들의 다툼, 또 재혼 과정에서 다툼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양상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보면 뭐 흔히 결혼도 트렌드가 있다고 하는데 뭐 한동안 조론이란 말이 또 유행하기도 했잖아요. 네. 이혼도 어떤 양상, 어떤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뭐 결혼을 바라보는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트렌드라는 게 전에는 이제 이혼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그 이후에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에 좀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노후 부모님을 둘러싸서 이제 전에는 그냥 뭐 부정행위, 폭행 이런 게 이혼 사유였다면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제 여기에 좀 아이고야. 집중을 하게 되는 면이 있죠. 아니 그렇게 그 이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어떻게 보니까 누군가를 상담하면 그 기가 빨린다 그러잖아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원래 아까 저 데니구 씨도 아까 복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뭔가 에너지를 위해서 저도 운동을 하거나 요새 좀 집중력을 뛰시더라고요. 위해서 달리기 예능에 네. 나오고. 네. 아니 저 그렇게 잘 뛰시는지 몰랐어요. 진짜 잘 생각보다 뛰시더라고요. 뛰던데. 아 진짜요? 얼마나 못 뛸 거라고 생각해요. 어, 아니 그리고 실력이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저기 한 게 저 사람도 뛴단 말이야. 막 이것 때문에 좀 놀라시는 것 그렇지.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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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구나. 네, 네. 근데 우리 양 변호사님이 근데 원래 이혼 전문 변호사셨던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법을 전공을 처음부터 하셨나요? 이혼 전문은 아니었죠. 네, 처음에는 뭐 조세도 하고 뭐 재건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성 변호사이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주위에 변호사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변호사를 찾게 되고 저도 또 하니까 적성에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2010년부터는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가사 분야로 집중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때 또 이혼을 말리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네, 네. 지금도 저는 이혼 기각을 구하는 뭐 사건들이 저희 사무실에 좀 많아서 네, 재판부에 가면 다들 긴장하시죠. 네. 이혼을 말리는 이혼 네. 전문 변호사는 어떤 의미로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은 의미 있는 판결 또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바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을 맡으셨잖아요. 네. 이게 엄청난 화제가 됐었던 일이죠. 2015년에 이제 아마 뭐 대문짝만한 기사가 났어요. 바람 피운 남편도 이제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다. 이제 파탄주의를 도입한다. 뭐 아마 이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혼 사유 중에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우거나 폭행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유책주의예요. 네가 잘못한 주제에 어디 이혼을 하자고 그래.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세상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오히려 빨리 해소를 시키고 외국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게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아직도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니 이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파탄주의를 좀 도입해보자라는 이제 대법원 공개 변론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잘잘못보다 이미 가정이 파탄이 네, 났으니 네. 그걸 먼저 그렇게 하자. 맨날 싸우느니 헤어지는 게 낫다. 네. 사실 이제 그것도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닌데 당시에 이제 제가 막 사실은 이제 사건을 맡고 있는 경우에 대부분을 보면은 유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강자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해외에는 파탄주의를 도입을 하면서도 어떤 조항을 같이 갖고 있냐면 축출이혼은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 강자가 유책주의를, 그러니까 유책이 있으면서 쫓아내버리는 축출이혼은 안 되는 안 이런 돼. 방지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벌고 네. 잘못도 했는데 너 나가 이건 못 한다는 이렇게 거예요. 해서 축출이 돼버리면 안 되는 방지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탄주의는 파탄주의인데 이렇게 축출이혼의 경우에는 안 돼. 이런 방지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느닷없이 파탄주의를 도입을 해버리면 정말 말 그대로 쫓겨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통계 자료를 당시에 봤는데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이 90%에 이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운 경제적이 있는 남편이 나가라 그러면 양육은 보통 엄마들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엄마가 애 손잡고 나와가지고 양육비를 못 받고 완전히 극빈축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위험이 있어서 당시에 이제 변론을 해서 그때 이제 결론이 아직은 유책주의다. 그래서 이런 법 조항을 빨리 만들어서 된 이후에 파탄주의를 도입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양 변호사님은 뭐 그 이후로도 시간이 흘렀지만 네. 여전히 유책주의를 여전히 저도 이제 유책주의인데 최근에는 이제 판례 성향이 파탄주의를 좀 흐르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많이 조언을 해드리죠. 이런 상황이 돼 있을 때는 이걸 계속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현명하게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좀 미리미리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혼도 행복을 위한 선택으로 네, 하는 네, 거죠. 네, 네.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일까 봤더니요.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명예훼손 사건을 맞아요. 맡으셨죠. 이것도 진짜로 네. 화제가 많이 됐었던 건데, 그러니까 양육비를 양육비. 주지 네, 않는 네, 배우자에 네, 대해서 네.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뭐 네. 이른바 나쁜 아빠들이라고 했습니다만 반대의 경우도 있는 예. 거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인생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저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끌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한 게 2007년에 이 자리에서 아침마당 할 때 양육비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저 대법원 공개 변론을 알면서 알게 된 게 양육비 미지급이 90%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도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 의뢰인들이 돌아가서 저렇게 힘들게 살고 계셨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의 빚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2018년에 제가 저런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미지급자 이게 사진이 공개되고 하다 보니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이트 공개한 운영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네. 않아서 이름이 공개된 아빠들이 저 사람들이 사이트를 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제가 그 운영자를 찾아가서 제가 공개 변론, 그러니까 공익 변론을 좀 도와드리겠다. 왜냐하면 이 사이트가 이렇게 해서 알려짐으로 인해서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세상이 알게 됐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때 공개된 분들이 정말 양육비를 바로바로 지급을 하셨어요. 어우, 그래요? 또 이런 좋은 결과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명예훼손이라는 사실은 발생을 했지만 훨씬 공익적인 결들이 더 많이 생겼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양육비와 관련해서 금전 채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트가 등장하고 나서 대법원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냐면 이제 양육비는 금전 채권이 아니다. 아동의 생존권이다. 그렇지. 네. 맞아. 아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양육비를 못 받게 되면 애들이 아픈데 병원도 못 가고 병원도 그러니까요. 교육도 못 공부도 받고. 못 하고 어. 그래서 이 양육비라는 채권은 금전 채권이 아니고 아동의 생존권이다.